Watch out for Nebel. Which one's Nebel? He's... Which one of y'all is Nebel? Yo, mama! Ah, right there. 25년 전 K가 숨겨둔 자르다의 빛을 찾으러 온 외계인 설리나. MIB 요원들조차 행방을 모르는 자르다의 빛을 추적하기 위해 은퇴한 K를 설득합니다. You are a former agent of a top-secret organization that monitors extraterrestrials on Earth. There is a free mental health clinic at the corner of Lilac and East Valley. 결국 K는 디뉴럴라이저를 통해 기억을 되찾고 다시 한번 제이와 함께 지구의 운명이 걸린 싸움을 벌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맨인 블랙 2편입니다. 전편만큼은 아니지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CG와 더욱더 다양해진 외계인들의 등장으로 오락성만큼은 호평을 받았던 작품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맨인 블랙 2편은 1억 4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4억 4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5,9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02년 글로벌 흥행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시작해 윌 스미스는 나쁜 녀석들, 아이로봇, 샤크, 미스터 히치, 행복을 찾아서, 나는 전설이다, 그리고 행코까지 6년 동안 무려 8개의 주연작이 북미에서 연속 1억 달러 이상을 돌파한 할리우드 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38%, 메타크리틱 49점, IMDb 6.2로 3부작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팬메이드 영화 인터내셔널도 시리즈로 친다면 거의 명작 수준입니다. 1편과 3편에 비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개봉을 앞두고 영화의 엔딩을 전부 갈아엎어버렸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영상 마지막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프닝 씬은 한 TV 프로그램 진행자가 영화의 핵심 스토리를 나레이션하며 시작하는데요. The people of Earth were once again saved by a secret society of protectors known as the Men in Black. 이 외계인 TV쇼 호스트를 연기한 배우는 피터 그레이브스로 베리 소넨필드 감독의 데뷔작인 아담스 패밀리의 이스터에그입니다. Three very different women with one thing in common: to keep us safe from aliens throughout the galaxy. 다만 여기서는 외계인이 아닌 미국 최악의 범죄 TV 프로그램 진행자로 등장합니다. Murder! 영화의 첫 번째 오게티로 이마에 꽃을 달고 다니는 거대한 지렁이 제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 속 T-요원이 지렁이의 꽃을 잡고 협박할 때 자세히 보면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worm boy? 이어지는 장면에서 잡고 있던 꽃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물론 지렁이 제프는 CG로 연출되었는데 이 장면에서만 CG를 입히는 걸 까먹은 듯 합니다. 지렁이 제프를 진정시킨 제이는 MIB 요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T에게 팩폭을 날리고 기억을 삭제하는데요. And if no one knows he exists, how can anyone ever love him? 후에 제이는 아이를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라는 조언과 함께 식당의 서버에 엮어줍니다. Get married, have a bunch of kids. He's shy, but he thinks you are hot. 그리고 이 서버는 3편에서 또다시 등장하는데 제이의 조언대로 여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an I help you? 여담으로 이 서버를 연기한 배우는 베리 소넨필드 감독의 의붓 딸입니다. That girl who you'll see again is Sasha Erwitt, who is my stepdaughter. 이건 맨인 블랙 영화 속 이스터에그는 아니지만, 아예 이스터에그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설리나가 타고 온 칼루시안의 우주선이 윌 스미스의 또 다른 작품 나는 전설이다에 등장하면서 팬들 사이 잠깐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설리나의 우주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과즙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설리나의 우주선과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둘 다 윌 스미스 주연작이라 낚인 팬들이 좀 있었습니다. MIB를 은퇴한 뒤로 우체국에서 일하며 지내던 K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 속에 러그레츠 우표를 사는 여자아이는 베리 소넨필드 감독의 딸 클로이 소넨필드입니다. 그리고 시간상 같은 캐릭터 설정일 수는 없지만 클로이는 맨인 블랙 3편에서 보리스와 마주치는 히피로 또다시 등장하는데 Make love, not war. I prefer to do both. 3편은 대략 10년 후에 개봉했기 때문에 당시에 9살에 불과했던 꼬마아이가 거의 20대가 되어서 등장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인디아나 존스 2편의 히로인 케이트 캡슈와 결혼한 스필버그 감독은 당시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24년 후에 개봉한 4편에서 대학생으로 카메오 출연한 적도 있었죠. K를 설득하기 위해 우체국 외계인과 비트박스로 대화하는 제이. 이 비트박스 패턴은 윌 스미스의 데뷔작 더 프레시 프린스 오브 벨에어에서 자주 써먹던 비트박스입니다. 베리 소넨필드 감독에 따르면 윌 스미스는 1편 때부터 촬영에 들어가기 전 이 풀기로 비트박스를 자주 했는데 당시에 비트박스를 처음 들어본 소넨필드 감독은 외계어처럼 들려 장면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I used to listen to Will who make these weird sounds. He calls it a human beatbox. 그리고 반대편에서 비트박스로 받아치는 외계인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저스트 어 프렌드를 부른 전설적인 래퍼 비즈 마키인데
랩뿐만이 아니라 비트박스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선구자 중 한 명입니다. My name is Biz Markie, the human Frankenstein. 비즈마키는 3년 전 안타깝게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2의 임시 파트너가 된 프랭크는 영화의 설정상 개로 위장한 외계인이기 때문에 따로 목줄을 채우거나 하지 않는데요. 기억을 전부 잃은 K를 MIB 본부로 데려올 때 자세히 보면 유독 이 장면에서만 제이가 프랭크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세트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목줄을 채웠는데 지우는 것을 깜빡했나 봅니다. K의 삭제된 기억을 되찾기 위해 집스를 찾아가고 그들의 위치를 파악한 썰리나의 부하들과 싸우는데요. K, he's a Balchinian. 턱에 고환이 달린 외계인 볼치니언은 이름 그대로 볼이 친에 달려있는 외계 종족인데, 볼치니언은 촬영 당시 윌 스미스가 던진 수많은 애드립 중 하나입니다. Hey, he's a Chimbal. K, he's Nutthroatian. He's Chinsakian. He's Balchinian. He's a Gonadanek. He's Nutchinian. Scrochinsian. He's got a Scrotee. He's a Scrochothroat. He's Cahonian. Eubnechian. 결국 기억을 되찾은 K가 사물함에 보관해둔 소목시계를 꺼내는 장면 속 사물함의 번호는 C18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베리 소넨필드 감독의 또 다른 작품 겟 쇼티에서 50만 달러의 거액을 숨긴 사물함 번호와 똑같습니다. C18, magic number. 영화 속 가장 유명한 오게티로 K가 사물함에서 시계를 꺼내자 당황한 외계인들을 보고 제이는 자신의 소목시계를 대신 냅두는데요. 외계인들이 제이를 찬양할 때 시계를 집중해서 보면 제이의 검은 소목시계가 아주 잠깐 K의 은색 소목시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실수는 베리 소넨필드 감독이 DVD 코멘터리를 통해 직접 지적하면서 팬들 사이 가장 잘 알려진 실수이기도 합니다. And now look, that was Tommy's watch. Shot the wrong background plate on one shot. 사물함에서 단서를 얻어낸 K는 명함에 적힌 비디오 가게로 향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비디오 가게 주인 뉴턴은 Gentlemen, my name is Newton. I run the place. 1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에드가 앞에서 벌레 잡다 끔살당한 영화실 직원과 같은 배우입니다. 1편 영상에서는 죽은 줄 알고 같은 캐릭터가 아니라 1인 2역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DVD 코멘터리에 따르면 같은 캐릭터가 맞다고 합니다. David Cross was in the first movie who got slimed but not killed by Edgar Bug who was up in the ceiling. 즉 뉴턴은 1편 사건 후로 기억을 삭제당하고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설정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맨인블랙 요원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기억이 삭제당한 게 아니다는 주장도 좀 보였는데 My name is Newton. I run the place. Seen any aliens lately? 이건 제이와 K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맨인블랙 자체를 알아보는 겁니다. 맨인블랙은 영화이기 전에 50년대부터 있던 표현으로 검은 정장을 입고 UFO나 외계인을 목격한 자들을 찾아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거나 위협하는 존재들을 지칭합니다. 추가로 비디오 가게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UFO나 외계인 그리고 올리버 스톤 감독의 작품으로만 도배되어 있는 걸 봐서는 사회에 대한 비판과 음모론에 깊이 빠져있는 캐릭터 설정임을 알 수 있는데요. 1편과 같은 캐릭터인 것을 떠나서 여기서는 맨인블랙에 대해 잘 아는 외계인 음모론자 설정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Still think I'm paranoid? Yeah. 뉴턴의 집으로가 대화하는 장면 속 뉴턴은 요원들에게 애널 프로빙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요. What's up with anal probing? I mean, aliens travel billions of light years just to check out our... Boy, move. 애널 프로빙은 외계인들이 인간을 납치해 항문으로 탐사기를 심어넣는 것을 의미하는 고전 외계인 영화나 소설 속의 대표적인 클리셰 중 하나입니다. 오게티까지는 아니지만 뉴턴을 연기한 데이비드 크로스의 이런 끊임없는 애드립 때문에 무참을 시전하는 K의 모습도 살짝 볼 수 있습니다. I mean, he's almost cracking up. He's trying so hard not to laugh.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깨알같은 대사들 때문이기도 한데 아쉽게도 자막은 의역되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썰리나가 MIB 본부로 침입하는 씬에서 요원들 중 비록 뒷모습이지만 포니테일 헤어스타일로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 요원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맨인블랙을 포함해 8개의 오스카상을 쓸어 담은 전설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릭 베이커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릭 베이커는 엑소시스트로 데뷔해 스타워즈, 혹성탈출, 그린치, 맨인블랙 3부작 등 수많은 아이코닉한 캐릭터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썰리나와 싸우기 전 K는 기억을 잃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 무기를 꺼내는데요. 이때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가족은 다름 아닌 베리 소넨필드 감독과 토미 리 존스의 딸 그리고 영화의 제작진 스테파니 캠프입니다. 여담으로 베리 소넨필드 감독은 이 장면을 보고 정수리가 많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ILM 스튜디오에게 CG로 머리 좀 심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장면에만 웜들을 추가하는데 1억이 넘는 걸 듣고선 포기했다고 합니다. Losing my hair back there. Worm guys, which are like $90,000 a piece. I think they wanted to charge me more money. 썰리나의 습격으로 쑥대밭이 된 MIB 본부에 다시 돌아간 제이와 K는 기관총으로 무장된 쓰레기통과 싸우는데 엘리베이터 위에 매달려있던 K를 자세히 보면 뒤에 스턴트 와이어가 살짝 노출됩니다.
썰리나와 싸우는 마지막 씬에서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스크레드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영화 끝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후반까지만 해도 스크레드는 로라를 납치한 뒤 MIB 본부로 데려오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지만 막상 본부에 도착할 때 스크레드는 난데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라가 대신 서 있습니다. OJ, long time. Jara, what's up, man? 비슷한 사례로 트랜스포머에서 영화 초반 범블비의 라이벌로 등장한 바리케이드가 후반 전투가 시작하기 전 갑자기 모습을 감춘 뒤로부터 3편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결국 코믹스를 통해 바리케이드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밝혀졌죠. 마찬가지로 스크레드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소설판에 나오는데 소설에 따르면 썰리나는 임무를 다한 스크레드를 버렸고 배신당한 스크레드는 MIB 요원들과 합류해 제이와 케이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썰리나를 제거한 뒤 포상으로 케이는 자신이 일하던 우체국에 일자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후에 추가된 설명에 불과하고 극중에서 갑자기 모습을 감춰버린 진짜 이유는 영화의 엔딩을 갈아엎어버리면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보입니다. 어쨌든 스크레드는 사라지고 대신 자라와 싸우는 장면 속에 영화의 마지막 오게티로 제이가 미니 자라들을 밟고 큰 자라에게 뛰어오를 때 자세히 보면 미니 자라를 밟고 올라간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합성하는 걸 까먹었는지 제이가 밟고 있던 자라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로라를 구출한 제이와 케이를 추격하는 장면에서 외계인을 목격한 일반 시민들 중 윌 스미스의 실제 두 아들 제이든 스미스와 트레이 스미스의 카메오 출연도 볼 수 있습니다. 베리 소넨필드 감독의 두 딸과 토밀리 존스의 딸 그리고 윌 스미스의 아들까지 주연 배우들과 감독의 아이들이 전부 출연합니다. 하지만 영화에 출연한 수많은 카메오 중 가장 유명한 캐스팅은 역시나 마이클 잭슨인데요. What about that position you promised me in Men in Black? 마이클 잭슨은 맨 인 블랙 1편으로 팬이 되면서 2편에 출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수차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Get many calls from Michael Jackson begging me to be in Men in Black.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천하의 마이클 잭슨이 조르는 상황까지 가면서 마지못해 캐스팅되었는데 소넨필드 감독은 이게 웃겼는지 카메오 역할도 MIB 요원이 되고 싶다며 조르는 외계인으로 등장시킵니다. Zed, is that you? I can be Agent M. Zed, hello? 마이클 잭슨을 포함해 수많은 카메오가 있었지만 정작 팬들이 기대하던 엘리원이 등장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편에서 케이는 은퇴하고 대신 검사관 로렐이 엘리원이 되는 떡밥까지 깔아뒀지만 맨인블랙의 프로듀서 로리 맥도날드에 따르면 영화의 스토리상 케이의 복귀가 확정되면서 엘리원의 비중이 너무 작아져 캐스팅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떠도는 루머에 따르면 얘기가 상당히 다른데요. 엘리원을 연기한 배우 린다 피오렌티노의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1편을 촬영 당시 주변의 배우 및 제작진들과 마찰이 여러 번 있었고 케이를 연기한 토밀리 존스는 2편에서 린다가 복귀하지 않는 조건 하에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카더라이긴 하지만 린다가 출연한 또 다른 작품 도그마를 촬영 당시 케빈 스미스 감독은 우린 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동안 그녀는 혼자서 드라마를 만들어냈다며 여기서도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했다고 직접 밝힌 바가 있는 걸 봐서는 그냥 떠도는 루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영화에서 통편집당한 엘리원의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맨인블랙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엔딩은 로라가 자르다의 빛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썰리나로부터 구출해 자르다 행성으로 돌려보내면서 끝납니다. 하지만 초기 각본에 따르면 계획된 엔딩은 썰리나의 부하들과 MIB 요원들이 뉴욕 한복판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이는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 plane has crashed into the World Trade Center in New York. 개봉을 앞두고 9.11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하필이면 썰리나가 본거지로 삼은 트윈타워의 주요 장면들을 전부 갈아엎어야만 했고 소넨필드 감독에 따르면 재촬영할 시간도 없이 배경만 CG로 덮어 씌워 엔딩을 바꿨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크레드가 영화 후반에 갑자기 사라진 이유도 초기 엔딩 장면들과 함께 통편집 당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해에 개봉한 스파이더맨에서도 9.11 테러 사건 때문에 편집된 장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장면 하나 날려먹은 스파이더맨과는 다르게 영화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결정짓는 엔딩이 하필이면 트윈타워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타격이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맨인블랙 2편 속에 숨겨진 카메오와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맨인블랙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